울트라맨, 가면라이더, 슈퍼전대는 일본을 대표하는 특촬물 시리즈의 3대 산맥으로 세 시리즈 모두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세 시리즈가 긴 시간 동안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들은 직관적이고 강렬한 시각적, 청각적 기믹, 인류 보편의 소년 만화적 감성과 히어로이즘 같은 남자의 로망을 실제 배우가 연기하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또한 특촬물은 얼핏 보면 유치한 히어로물로 보이지만 막상 파고들면 군상극, 철학적 고뇌, 절망적인 세계관, 감동까지 성인들도 몰입 가능한 무겁고 깊이가 있는 보편적인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서브컬처 소비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글로벌 공용어 수준의 인지도도 한몫합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로 장르 자체가 가진 독보적인 로망의 집약체, 대중성 높은 연출법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특촬물을 보고 매력을 느낀 덕후가 많이 생겨나고, 그 덕후들이 서브컬처 게임 같은 장작물을 만들 때 끊임없이 패러디되고 오마주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촬물 시리즈를 패러디하거나 오마주한 몇몇 서브컬처 게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요버스에서 제작한 턴제 RPG 게임인 붕괴 스타레일은 거대한 우주 멀티버스의 세계관에서 플레이어는 개척의 의지를 이어받아 우주를 누비며 문명의 재앙을 해결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호요버스에서 묘하게 특촬물 장르를 패러디 및 오마주를 게임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중 붕괴 스타레일에서 특촬물 덕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반디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붕괴 스타레일을 하지 않거나 서브컬처 게임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반디를 봤을 때 귀엽고 아름다운 소녀 이미지로 보이지만, 반디는 셈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갑으로 변신하여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내는데, 이 모습은 가면라이더와 같은 특촬물에 변신해서 영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단 가면라이더와 함께 테카맨 블레이드, 아이언맨 그리고 여러 메카물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었지만, 붕괴 스타레일의 반디라는 캐릭터에게 특촬물, 특히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팬들을 뽕차게 만드는 요소가 많은데, 몇 가지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는 시리즈를 상징하는 필살기인 라이더킥이 존재하는데요. 붕괴 스타레일의 반디의 전투 스킬 중 하나인 청공 포격의 공격 모션이 제약을 한다 한나라 파괴를 꽂는 모습이 라이더킥과 닮아있으며, 적 보스로 등장한 샘과의 전투에서 스텔라론 헌터 샘과의 전투에서 연소하는 전투 스킬 포인트를 사용하여 아군 캐릭터 한 명의 HP를 5% 미만으로 낮추기를 하면 달성하는 업적이 존재하는데, 이 업적의 이름이 불타는 몸과 마음인데, 이는 가면라이더 빌드에 등장하는 사무라이더 가면라이더 그리스인 사와타리 카즈미의 대사를 오마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면라이더 그리스의 모티브도 로봇이며, 장착자인 사와타리 카즈미도 가면라이더 빌드 작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호요버스 측도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게임들을 기반으로 팬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2차 창작물을 선보이는 글로벌 공식 팬 커뮤니티 축제 겸 온라인 특별 방송 프로그램 호요페어의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오마주한 영상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같은 게임에서 등장하는 을랑 LV 999의 경우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최종편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무테키 게이머의 요소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선본에서 제작한 총기를 모여러 한 캐릭터를 조종하는 전략 육성 게임인 소녀전선의 유명 개발자 미카팀이 유명한 특촬 덕후로 알려져 있어 특촬 패러디가 많은데, 예시로 러시아의 저격소총을 모티브로 만든 T-5전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게임 설정 자체에서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애청자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리 중 하나인 팬텀 신드롬에서 사건을 해결한 인형들을 칭찬하는 댓글을 달며 짤막하게 등장하는데, 그 댓글의 닉네임이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의 주인공 카도야 치카사를 상징하는 대사를 패러디한 지나가던 히어로이며, 스킨에서 또한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패러디한 부분이 여럿 존재하고, 대사에서도 가면라이더 팬들이라면 어떤 라이더의 패러디인지 알 수 있는 패러디가 많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소녀전선에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나온 대사를 패러디한 캐릭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게임 제작사 넥슨게임즈에서 만든 학원도시 소녀들의 우정과 사랑, 감동의 밀리터리 액션 게임 블루아카이브에서도 특촬물 시리즈를 패러디한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있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자칭 키보토스의 악당들에게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경활동에 쓰일 자금을 벌게답시고 금전을 갈취하는 강도단인 무한초밥전대 카이텐저가 존재합니다. 레드, 그린, 핑크, 옐로우, 블랙으로 이루어진 5인방 전사들과 등장 시 폭발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슈퍼전대 시리즈, 국내명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패러디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확실하게 슈퍼전대를 패러디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슈퍼전대를 상징하는 합체 메카인 KAITN FX 마크 제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다른 평범한적으로 등장하는 NPC 캐릭터들과 달리 카이텐저는 게마트리아와 관계가 없어서 폭력전에서 보스로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 유일하게 스토리 최종장에서 아군 포지션이 되어 거대한 색채 페로로지라를 상대로 거대해져 싸우게 되었는데, 해당 장면의 애니메이션은 특촬물과 로봇물에 대한 온갖 로망과 오마주를 집약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큰 화제가 되었고, 단숨에 트위터 트렌드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게임에서 등장하는 여러 대사에서도 특촬물을 패러디한 대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프트업에서 제작한 건슈팅 액션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는 일본 특촬물 3대 작품인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울트라맨 시리즈 요소에서 영감을 받고 패러디하거나 오마주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우절 이벤트 스토리에서 특촬물 시리즈를 오마주한 부분이 많은 편인데, 이 예시를 들면 만우절 이벤트 때 등장한 메카미 시프티라고 하는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특촬물 팬이라면 알겠지만 울트라맨 시리즈를 패러디한 부분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대놓고 스킬을 쓰는 장면부터 울트라맨 시리즈에서 거대화를 할 때 나오는 시그니처 포즈로 유명한 포즈를 오마주하였으며, 전투를 하지 않고 서 있는 포즈는 울트라맨 Z 알파 엣지의 포즈와 유사하며, 발사하는 빔 이펙트까지 울트라맨의 간판 필살기인 스페셜 광선을 오마주하였습니다. 또한 승리의 여신니케 세계관에는 가공의 TV 프로그램인 여신전대 아크레인저라고 하여 슈퍼전대 시리즈를 모티브로 한 특촬물 요소가 존재하는데, 메인 스토리 초반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방준의 인기 특촬물 시리즈로 작중 언급을 통해서 작중에서 상당히 역사가 깊은 작품이라고 추측 가능한데, 이는 곧 일본의 특촬물 시리즈의 작품들이 대부분 5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벤트 스토리 중 하나인 아크레인저의 주인공 아크레인저 블랙의 변신 디자인을 보면, 특명전대 구버스터드와 가면라이더 류키에 등장하는 가면라이더
누군가를 합친 듯한 디자인이며 아크레인저의 내용 또한 가면라이더 시리즈 극장판 중 하나인 가면라이더 헤이세이 제네레이션즈 포에버의 분위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승리의 여신 니케 세계관에서 아크레인저는 허그의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는 즉 메타픽션을 활용한 에피소드입니다. 가면라이더 헤이세이 제네레이션즈 포에버에서 가면라이더는 만들어진 허그의 존재임을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됐고 주인공 중 한 명인 가면라이더 지오 토키와 소고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면라이더 빌드의 주인공 키류 센토의 경우 자신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 만들어진 히어로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든 허구든 딱히 의미는 없다며 말하였고 이후 가면라이더 때의 주인공 노가미 료타로가 깜짝 등장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사를 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거나 방송이 끝난 픽션의 존재를 할지라도 누군가의 머릿속과 그 가슴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그 존재는 물리적 현실보다 누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진짜일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이세이 라이더를 사랑해준 팬들에게 보냈는데요. 아크레인저의 스토리 또한 진짜 히어로가 되고 싶은 아크레인저 블랙 본인과 아크레인저 블랙은 허구의 존재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진행됐고 스토리가 다 끝나고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대사를 남겼습니다. 이걸로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기는 건 정말 큰 행복이 됩니다.